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기 참 간단치 않은 그런 상황들,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의미 포인트는 증시도 비트코인도 이 상황 자체가 추가적으로 악화된다라기보다 그래도 상황을 개선시키려는 노력들이 확인된다라는 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오면서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걸 주간 단위로 넓혀서 바라보면 이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했는데 이런 상황은 10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여러 변수들 속에서도 12월 FOMC에서 금리 속도 조절 가능성을 기대하는 힘이 아직 꽤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17,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소 지루하게 느껴지는 상황이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단기적으로 중요 지지 라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16,500달러 지지는 확실하게 받아주는 모습이어서 우려보다는 기대 포인트를 그래도 조금은 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시경제 전반을 바라봤을 때는 시장의 악재성 시그널 하나가 더해졌는데 서방이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선을 1배럴에 60달러로 제한한 것을 놓고 러시아가 즉각적인 반발 입장을 보였습니다. 유럽은 러시아 석유 없이 살게 될 거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으면서 유럽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인플레이션 상황이 조금은 나아지나 싶을 이때 이런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양측 모두 약식재판 최종 브리프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이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 상황입니다. XRP에 투자하고 있는 미국 현직 변호사들이 나름 이번 최종 브리프 문건에 대한 해석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 가운데 리플이 하위 테스트에 적용을 받는 일반 기업인지 여부에 대해서 이번에 SEC가 입증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특히 눈에 띄어서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리플 호재들도 이어지고 분위기도 좋은데 시세 대체 왜 이러냐 이런 모질이 멘트 하시는 분들 아주 간혹 있는데 리플은 어떤 호재가 지금 벌어져도 소송 리스크가 해소돼야 시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립니다. 12월 연말 랠리, 이 산타 랠리가 과연 벌어질 수 있을지 여러모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원유 리스크가 부상하면서 걱정거리 하나가 더 추가된 상황이기도 한데 이건 글로벌 개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핸들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만큼 이런저런 상황적인 요인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관점에서 잘 체크하시면서 이슈 트래킹 하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멘트가 나오면서 증시가 반짝 랠리를 했지만 생각보다 견고한 노동지표가 발표되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진 한 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은 주간 단위로 넓혀서 봤을 때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한 건데 이런 상황은 지난 10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17,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16,500달러에 대한 확실한 지지와 더불어서 17,600달러에 대한 돌파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17,000달러 부근,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18,300달러 부근이기 때문에 17,600달러를 돌파할 경우에는 18,300달러를 내다볼 수가 있고 이게 성공할 경우에 심리적 수준인 2만 달러 돌파 테스트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지지를 못 받으면 다시 16,000달러 초반까지 후퇴도 가능하다. 이렇게 두 갈래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26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큰 폭의 변동성 없이 40% 초반에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익명의 분석가 스탁머니 리잘드는 두 가지 분석을 통해서 이 상승 가능성을 전망했는데 먼저 비트코인이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하락형 쐐기 패턴을 형성하고 있고 이게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패턴이 완성되고 상단 저항 돌파가 이루어지면 랠리 가능하다 이런 점을 설명했습니다.
틱톡 틱톡 이렇게 짧게 멘트를 더했는데 이게 지금 반등 이제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를 전하려는 의도라는 점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차트 분석을 통해서는 비트코인 3데이 차트인데 매도 세력은 이미 시장 떠났다. 기술적으로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앞서 분석한 차트와 다른 기준의 차트를 통해서 동일한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2014년에 비트코인이 86% 빠진 뒤에 포물선 반등을 통해서 랠리를 했고 이후에 2018년과 2019년 사이클에서도 84%가 빠진 뒤에 급격한 포물선 랠리 그리고 이번 사이클에서 이미 78%가 빠졌기 때문에 과거처럼 포물선 반등 랠리가 벌어질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가격 흐름만을 통해서 모양이 비슷하니까 반복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단에 있는 노란색 선 그러니까 윌리엄스 퍼센트 레인지를 통해서도 동일한 상황 그러니까 과매도 과매수 상황이 동일하게 반복됐다 이런 점을 함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알트코인 시총 차트를 분석하면서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11월 월간 상황을 보면 채널 안에서 종가 마감을 했기 때문이다. 2016년과 2017년 알트 시총 차트와 비교하면 거의 동일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임펄스2를 유지해줄 경우에 알트 랠리는 100%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의 왼쪽이 과거 2016년 시즌의 상황이고 오른쪽이 이번 시즌 상황인데 2016년 사이클 때처럼 이 채널 상단을 뚫고 임펄스2로 나아갈 경우에 이번에도 과거와 같은 수준은 거대한 랠리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지금 상황을 보면 임펄스2를 위한 채널 바닥 부근에 지금 자리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지를 받고 채널 상단을 뚫으면 거대한 랠리가 나온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알트코인들이 힘을 받으려면 알트 대장 이더리움이 시장을 견인해줘야 하는데 지금 이더리움은 $1,300 돌파에 상당한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이더리움은 하강 채널 안에서 계속 거래되고 있지만 황소 세력은 단기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황소들이 11월 30일에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1,245 위로 가격을 끌어올려서 더 높은 수준의 매수세를 보여준 것은 이런 노력에 해당한다. 곰 세력은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1,335로 회복되는 걸 지연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황소들이 여길 뚫을 가능성 충분히 존재한다. 만약 여기서 뚫지 못하고 저항을 맞을 경우에는 다시 $1,245 아래로 빠질 수 있고 이후에는 $1,151까지도 후퇴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거시경제적인 상황에서 바라보면 인플레이션 우려를 가중시킬 수 있는 상황 하나가 더 벌어졌는데 서방이 러시아 원유 상한선 시장 가격보다 낮게 책정을 하면서 러시아가 발끈하며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정은 EU 의장국 체코가 27개 회원국 모두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협정을 공식 승인하는 서면 절차를 시작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알려졌습니다. 합의된 상한액은 배럴당 $60로 지금 현재 러시아 우랄산 원유 가격인 $70보다 $10 낮은 수준입니다. EU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막고 동시에 러시아가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큰 이익을 보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깔려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즉각 반발하면서 아예 유럽에 대한 석유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라고 엄포를 놓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번 합의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상황 평가를 마치는 대로 어떻게 대응할지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칫 유럽에서 원유 대란이 다시금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렇게 원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유럽발 스태그플레이션이 강화될 수도 있는 상황, 그런 안 좋은 상황까지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또 하나가 벌어졌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은 이제 정말이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약식재판 브리핑 최종 브리프 문건을 양측 모두 법원에 제출했고 양측이 제출한 내용 모두가 공개가 됐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수는 존재하겠지만 시장에서는 대체로 내년 3월 이전까지 3월이 지나가기 전에 약식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상당히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최종 브리프 문건에 대해서는 미국의 현직 변호사이자 암호화폐 열혈 지지자인 빌 모건 변호사의 분석이 눈에 띕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이번 소송 최종 브리프에서 SEC가 하위 테스트에 적용되는 일반 기업의 정의를 제대로 내리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양반은 SEC가 일반 기업을 위해서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익 추구 비즈니스의 벤처 요소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SEC는 리플의 ODL 사업과 XRP 레저를 구분하지 못했고, 그래서 하위 테스트에 적용되는 엔터프라이즈의 정의를 리플에 적용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을 SEC가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분석이 꽤 눈에 들어왔던 것은 이 양반의 관점에서 법원이 바라본다라면 리플은 소송 대상이 애초부터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하위 테스트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소송부터 덜컥 냈다, 이런 반론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은 사실 100년 전 기준으로 혁신 기업에 적용해서 소송을 낸 것 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 같은 주장과도 결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과연 법원의 관점은 어떨지 상당히 궁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리플 ODL 파트너가 아마존과 결제 파트너십을 맺는 등 리플과 관련해서는 여러 호재들이 더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는 여전히 상당히 어려운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놓고 시세 대체 언제 오르냐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눈에 띄는데, 소수 눈에 띄는데, 리플 XRP가 억눌린 시세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송 리스크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 지든 이기든 일단 소송 리스크가 사라져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강세장에서는 작은 호재라도 펌핑의 재료가 되지만, 약세장에서는 아무리 강력한 호재라도 매수세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부직 있습니다. 이건 에그라 크립토의 분석인데, 리플이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하락형 쐐기 패턴을 만들고 있다. 이게 성공해서 상단 저항을 뚫고 반등을 하게 된다라면 200% 랠리 벌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락형 쐐기 패턴의 교과서적인 내용을 적용시킨 분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분석가들의 분석 내용을 보고 다소 지적 인식 수준이 낮은 모질이들이 왜 오른다고 해놓고 안 오르냐, 이런 덜 떨어진 수준의 반응도 종종 보이고 있는데, 이 모든 분석에는 상승 가능성, 하락 가능성이 표면적으로든 이면적으로든 담겨 있습니다. 이 양반도 지금 하락 쐐기 패턴이 교과서적으로 잘 마무리가 될 경우라는 전제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소 모자란 희한한 모질이 멘트가 나오는 건 이런 맥락과 기본 전제를 이해하지도 해석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데, 공부를 좀 하고 해석 능력을 키워라, 인지 능력을 키워라, 이런 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질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제가 입 아프게 이렇게 모질이들 걱정을 하는 건, 모질이들도 어쨌든 자신의 재산을 투자를 했을 텐데 저런 1차원적인 관점과 해석으로는 이 시장에서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좀 더 깊고 명확한 1대1 이 파이낸셜 어드바이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들에게 돈을 내고 받기를 추천합니다. 앞으로 눈에 띄는 모질이 멘트는 댓글 상단에 고정시켜 두겠습니다. 구독자분들, 멤버십 회원분들은 모질이로 선정된 분께 축하와 격려의 댓글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